부정적분하고 정적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이라는 게 먼저 나오네요. 자, 부정적분이 뭐냐? 부정적분. 부정. 뭐예요? 부정. 아빠가 떠오르냐? 부정. 뭔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정해지지 않아요. 왜 안 정해지지 있다 보면 앞뒤 갈 거고. 자, 부정적분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함수 라지 f가 있는데 라지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라지 fx라는 함수를 미분을 했습니다. 스몰 fx가 됐어요. 이렇게 약속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때 스몰 fx를 라지 fx에 뭐라고 부르죠? 스몰 fx를 라지 fx에 컬러풀하게 이하영이 예. 밥 먹고 똥만 싸지 말고 이런 거 좀 대답하라고. 스몰 fx 빨간색은 파란색에 뭐라고 부르죠? 과학다. 빨간이 줄까 파란이 줄까 현식이 뭐라고 부르죠? 빨간색은 파란색에 도함수라고 부르죠. 앞에서 배운 거죠. 파란 애를 미분해서 빨간 애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스몰 이걸 뭐 처음이니까 써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몰 fx는 스몰 fx는 라지 fx의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라고 부른다. 이게 앞에서 배운 거 도함수이다 라고 썼어요. 이하영이 그지야. 이건 알고 있죠. 아는 건 대답을 해야지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분의 도입은 빠꾸입니다. 빠꾸. 주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지 fx는 저 미분을 당한 라지 fx는 미분을 해서 얻어진 스몰 fx의 뭐라고 할 거냐? 주체가 바뀐 거죠. 주체가. 그죠? 굉장히 천천히 하기도 느껴지니 지금?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 라지 fx 파란색은 그러니까 미분을 당한 애는 미분의 결과물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 거냐?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이게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원시함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듣고 흘려도 되니까. 오케이? 주체가 바뀐 겁니다. 주체가. 자, 그러니까 뭐 쉬운 예로 3x제곱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하시면은 뭐예요, 이 형이?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다 해요. 그죠? 지나가도 똥사 다 해요. 뭐예요? 6x. 뭐야? 예? 뭐라고? 6x. 6x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 6x를 3x 제곱 더하기 1에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라고 부른다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 거예요? 부정적분. 이제 글자 수도 모르고 한식이 두 글자로 그걸 뭐라 그런 거야? 도함수를 구하는 걸? 그게 미분 이 그지야. 이 교과목 제목이 미적분 아니야. 그게 미분. 그게 미분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3x 제곱 더하기 1은 6x의 뭐라고 한다?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주체가 바뀌는 거라고. 주체 알아? 주체? 알죠. 자, 바뀐다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한글 문장을 수식으로 나타낸 게 얘잖아. 라지 f 프라임은 스몰 fx. 그럼 밑에 있는 이 한글 문장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을 텐데 우리는 얘를 수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해서 나온 게
이대로 그대로 써볼게요. 그냥 그대로 한글을 수식으로 라지 fx 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이게 우변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를 이제 새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요렇게 우선 써요. 요렇게 쓰고요. 쓰는 방식은 알파벳 S자를 갖다가 위아래로 잡아 당겼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S에서부터 온 거고. 그래서 요렇게 쓰고 옆에다가 스몰 fx를 쓰고 옆에다가 dx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변에다가 쓴 애가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쓴 거야. 수식으로. 우리는 얘를 읽을 때는 요 기호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미국식입니다. 아니죠. 영국식입니다. 헷갈렸어요. 인티그럴 미국식입니다. 미국이죠, 영국이죠.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인테그랄 영어원도 아니고 진짜 인티그랄 자 악센트가 좀 달라요. 알았죠? 인테그랄 자 아무튼 절대음감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르니까 나는 주로 미국식으로 합니다. 미국이 더 좋아서 자 그래서 인티그럴 fx dx라고 씁니다. 이렇게 읽고 오케이? 새로운 수학적 기호를 배운 거야. 여러분이 자리는 이래. 저 인티그럴 자리, 저 인티그럴이라는 수학적 기호 자리는 옆에 이렇게 쓰는 자리가 남아. 옆에. 그리고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도 원래 쓰는 자리가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 쓴 거고. 그래서 거기에 줄 맞춰 쓰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쓰는 건. 알았죠? 알파벳 S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길게 늘어뜨렸다.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호도 좀 생소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그랬다 아까? 부정, 안 정해지는 거라 그랬는데 잠깐 이 예시를 들어와서 보시면은 3x제곱 더하기 1의 도함수가 6x인데 자 만약에 3x제곱 더하기 3의 도함수를 구해주시면 얘도 뭐예요? 얘도 6x거든요. 3x제곱 빼기 100의 도함수도 뭐예요? 이것도 6x예요. 그러면 6x의 부정적분을 대라 그러면은 얘도 되거든? 얘도 되거든? 이쪽이 부정적분이라고 했잖아. 얘도 되거든? 많아.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라는 건 하나의 딱 함수로 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부정 정할 수 없다. 적분이거든. 응? 근데 잘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이 6x라는 함수의 부정적분들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애들이 싹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보니까 뭐만 달라져? 요 상수항만 달라져. 왜? 상수는 어차피 미분해도 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저기 옆에 있는 수식에서 이제 좀 보완이 되는 게 스몰 fx, 라지 fx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를 갖다가 인티그럴 fx, 스몰 fx dx는 라지 fx라고 쓰면 안 되고 얘가 하나의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상수항이 달라질 수 있는 집단이 나온다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라지 c라고 이렇게 쓰고요. 우리는 요 라지 c를 갖다가 적분을 할 때 요 부정적분을 구할 때 생기는 상수다 해서 적분 상수라고 불러요. 저게 붙어야 됩니다. 부정적분을 구할 때는 부정 하나로 규정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라고 하면은 다양한 상수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플러스 라지 c를 붙이셔야 됩니다. 학교 내신에 정말 이런 게 나와. 예를 들어 인티그럴
EX, DX를 구하세요 이런 게 나와 내신에 한 2점 줘. 그러면 EX의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부정적분은 뭐라고? 부정적분이라는 건.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뭐 이제 공식을 또 배워서 그걸 써도 되겠지만 실제로 그 말 안 하고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누구를 미분하면은 얘가 되니 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 그잖아. 얘가 지금 얘잖아. 얘를 구하려는 거 아니야. 파란 애를. 그러니까 누구를 미분하면 EX가 되니 이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누구를 미분하면 EX가 되니? X의 제곱. X의 제곱이야. 봐. 얘도 합니다. X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오답이다. 부정적분은 왜? 얘만 되는 게 아니고 버라이어티 하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C를 붙여줘야 된다. 라지 C. 이거 안 붙여서 틀린 애들이 있기는 해. 여기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나중에 실제 학교에는 이거 안 붙여가지고 틀린 애들이 있어요. C 안 붙여가지고. 부정적분 구할 때는 C를 꼭 붙여야 됩니다. 적분상수. 어찌 보면은 부정적분이라는 게 안정해진다는 의미인데 그 안정해진다는 의미를 갖다가 나타내는 게 C거든. 다시 말하면은 부정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분상수라는 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의에 대한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라지 F 프라임은 뭐냐? 우리는 뭐라 그래? 라지 F 프라임이라는 거는 라지 fx를 미분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인티그럴 fx dx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이 의미는 한글로는 부정적분을 구하라는 건데 부정적분을 의미하는 건데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다? 누구를 미분하면은 요 스몰 fx가 되냐? 그거를 찾는 거야. 자, 도함수라는 거는 미분한 결과를 찾는 거고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누구를 미분해야 걔가 되는지를 찾는 거야. 오케이? 하다 보면은 부정적분은 니네가 지금 봐요. 미분 못해요? 미분 다 잘하잖아요. 근데 웃긴 건 도함수 정의 알아요? 몰라요. 그죠?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도함수 정의는 모르지만 미분은 할 줄 알아. 그죠? 부정적분 정의는 모르지만 부정적분은 구할 줄 알아. 어차피 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거고. 몇 가지 용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라지 C를 갖다가 적분 상수라고 부른다 그랬고 요 인티그럴하고 dx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fx 자리 저 스몰 fx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이쪽 방향을 뭐라고 한다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미분.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게 적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미분하고 적분은 뭐냐? 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적분. 도함수를 구하는 게 미분, 부정적분을 구하는 게 적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적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뒤에 걸 배우시게 되면은.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도 적분이라고 부르고 뒤에서 배우는 정적분 값을 구하는 것도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자, 그때 요 스몰 f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적분을 당하는 애다 해가지고 피적분 함수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름은 알아두셔야 되겠고 알겠죠? 그리고 뒤에 붙은 저 dx가 하나의 기호입니다. 하나의 기호. 요 dx에서 요 x가 의미하는 게 저 x가 적분 변수입니다. 적분 변수. 우리가 지금 다루는 범위 내에서는 맨날 변수는 x밖에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결국엔 저기가 뭐 x도 있고 t도 있고 u도 있고 y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분도 그 라이프니츠식 표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y 프라임 f 프라임 말고 dy, dx 이런 게 있다 그랬지. 이게 뭔 의미야? y를 x에 대해 미분한다 이 소리거든. 여기에 t 써 있으면 t에 대해 미분한다는 거거든. 누구에 대해 미분하냐를 갖다가 명시하는 건데 적분에서 요 dx 이 뒤에 있는 이 문자도 누구에 대해서 적분하냐 이 소리라고. 알겠습니까? 그거를 지칭해 주는 거야. 물론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미적분 원과정에서 그냥 무난한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적분 변수에 x가 쓰여 있긴 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질문 있습니까? 뭐 있어요? 이하영이 질문 있어요? 아직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미분하고 적분을 갖다가 내가 이따가 뭐 저기 개념 문제 채우라고 할 때 거기 이제 의도하는 답이 미분과 적분은 서로 무슨 연산이다 이렇게 주로 이제 물어봅니다. 미분과 적분은 서로 무슨 연산? 빠꾸로 하는 연산이다. 그걸 이제 거기다 빠꾸로 한다 이렇게 쓰면 좀 답이 그렇잖아요. 한 글자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덧셈 뺄셈 무슨 연산? 곱셈 나눗셈 무슨 연산이라 그래? 서로 역연산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이 역연산입니다. 역연산. 알아요? 역연산? 당연히 알죠. 다행이네요. 자, 역연산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까먹으신 분도 있고 해서 그냥 천천히 개념을 좀 잡아봤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없어요? 훌륭해요. 진짜. 그럼 우리가 이제 미분할 때 필요한 그 미분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게 미분법이거든. 적분할 때 필요한 게 적분법이거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적분해서 그러니까 안 배워도 잘해서 좋겠는데. 자, 인티그럴 x의 n제곱 dx를 적분하면은 뭐냐 이런 건데 한 번에 문자로 가면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나? 생각은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되냐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선 x에 대한 몇 차가 돼야 되겠어요? n 플러스 1차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미분해야 얘가 하나 줄잖아. 근데 얘 미분해봐. 뭐 생겨? n 더하기 1이 생기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n 더하기 1분의 1을 붙여줘야 되겠지. 그죠? 뒤에다가는 라지 c를 붙이시고. 오케이? 적용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x의 4제곱 dx 인티그럴 해야 된다. 이 공식에다가 넣어서 하시는 뭐 별로 많진 않아. 생각보다 미적분 1에서는 안 그래. 나중에 미적분 2나 돼야지 공식에다 많이 넣지. 그냥 대부분 미분 빠꾸로 생각하면 나오긴 해. 뭐예요? x의 5제곱이야. 근데 미분하면은 5가 생겨야 되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5분의 1 달아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할 수 있겠지, 하영아? 네. 너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지 뭐. 그지? 됐고 인티그럴 참고로 1dx는 뭐겠어요? 1dx 이항이 뭐겠어요? C. 아 이런 씨 진짜. 인티그럴 1dx는 좀 누구를 미분하면 1이 되냐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누구를 미분하면 1이 돼요? x네요. x. x 더하기 c네요. 이 그지야. 자 이때 우리가 수학에서는 1을 생략을 많이 하잖아. 이렇게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적분함수 자리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오타가 아니고요. 오타가 아니고 1이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계산할 때 나오냐? 안 나오겠지. 기억 니은 디귿 그런 것 때문에 알려주는 것 뿐이고 우리 하영이 이런 거 틀릴까봐. 됐죠? 이 정도? 너무 다 알려주면 재미없어. 요거 하나 할까요? 인티그럴 0dx 0dx는 뭐겠어요? 뭐? 0dx요? 0d 있어요? C. 있어요. 뭐야? 얘는 진짜 C. C죠 C. 그죠? 우리 미분할 때 요거 가르쳐 드렸어요. ax 더하기 b의 n제곱 미분법 알려드렸거든요. 요거 미분하면 뭐라 그랬냐? n 내려오고 ax 더하기 b의 n-1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끝이 아니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미투에서 나오는 합성함수인데 요거를 갖다가 한 번 더 미분한 걸 곱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 생각을 하시면서 요 생각을 해보시면서 살짝 인티그럴 ax 더하기 b의 n제곱을 적분을 하래요. dx 부정적분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미분 빠꾸 생각하세요. 미분 빠꾸. 그럼 우선은
적어도 n 플러스 1분의 ax 더하기 b의 n 플러스 1제곱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거든. 그래야지 미분에서 내려와서 지워지고. 근데 여기서 배운 게 얘는 미분할 때 안에를 한 번 더 미분하잖아. 그럼 뭐가 생겨? a가 생기잖아. 좌변에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다가 반대로 곱하기 a분의 1을 붙여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야 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온다고. 비적분 함수가 더하기 c 붙여서. 원래 미원에서는 인티그럴 2x 더하기 1의 세제곱 dx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미적분 원에선 얘를 전개해서 하라는 거야. 좀 이따 배우는 부정적분의 성질을 써서 전개를 해서 적분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그거 하지 말고 이것도 알아두라고. 그냥 알겠어요? 어떻게 해라? 4분의 1 하시고 2x 플러스 1에 4제곱 하시고 대신 2분의 1 달아야 된다고. 얘 미분한 거 항상 미분에 빠꾸 역연산으로 생각을 하고 적분을 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뭐 명시를 하겠지만 우리가 함수를 스몰 f, 스몰 g, 스몰 h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 스몰이라는 함수, 원함수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갖다가 통상적으로는 대문자로 많이 쓰니까 뭐 문제 할 때마다 이야기는 해주겠지만 알겠죠? 스몰 f의 함수하고 그놈의 짝으로 부정적분은 주로 라지 f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이것도 알아두시고. 됐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냥 이제 좀 가볍게 부정적분의 성질 뭐냐? 인티그럴 기호 안쪽에 함수의 실수배죠. 덧셈, 뺄셈이 있으면은 어떻게 적분을 합니까? 실수배는 앞으로 빼고 뭐 왔다 갔다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덧셈 뺄셈에서는 인티그럴을 찢었어도 되고 합쳤어도 되고 찢었어도 되고 합쳤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질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x 더하기 1의 세제곱인데 제곱 정도 해볼게요. 이거 적분을 하려잖아요. 그러면 인티그럴 전개를 하시면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dx가 되고요. 얘를 적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가 인티그럴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굳이 나눠서 안 쓸 거고. 그러면 얘가 적분을 하시면은 4x 제곱을 먼저 적분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다시 실수배 생각을 해서 4는 빼내고 인티그럴 x의 제곱을 생각을 하시는 건데, 대부분 이렇게 안 해. 그냥 누구 미분하면은 4x 제곱이 될까를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잽싸게 4 빼내고 x 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얘가 3분의 1 x의 세제곱 아니야.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앞에 4를 곱해서 바로 가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 계산을 얘를 이렇게 하라고는 하는 건데 이렇게 대부분 안 해. 뭐냐면 4 빼내고 인티그럴 x의 제곱 dx, 4 빼내고 인티그럴 x dx, 인티그럴 dx 이렇게 찢은 다음에 각각을 적분을 하고 곱해서 써라 이런 건데 성질이. 하지만 그냥 바로 여기서 보시고 x제곱 적분하면은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4 있으니까 3분의 4 x의 세제곱 이렇게 쓰고, 4x는 x 적분하면은 2분의 1 x제곱이니까 2x제곱이고 1은 x고 마지막에 c만 붙이면 된다. 이게 이제 부정적분. 완전 처음 하시는 분은 이게 생소할 수는 있는데
미분이 니네가 크게 안 어렵듯이 당연히 적분 자체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해보시네. 그게 이런 거 못해서 절대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다양한 잘할 수 있겠죠. 예. 그럴 리가.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유형 1번에 fx가 인티그럴 ax의 제곱 dx라고 주어져 있을 때 fx 위에 1,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요. f-a를 구하래요. 주어진 정보를 정리를 좀 해보시면 fx 위의 점 1,3입니다. 그럼 바로 뭐가 잡혀요? f1은 3이 잡혀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요. f'1이 1이라는 게 잡혀요. 요 정도까지 알겠어요. 자, 이랬을 때 지금 뭘 구하려는 거야? f-a를 구하려는 거예요. f-a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 fx가 뭐래요? 요거래요. fx가 인티그럴 ax 제곱 dx입니다. 적분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너 하면 다 하는 거지 뭐. 씨. 저요? 응. 아, 그지 3분의 1 A 3분의 ax의 세제곱 플러스 c예요. 아유, 얘도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a랑 c 구해야 되는데 아는 정보가 두 개 있어. 하나는 뭐야? f1은 3.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시면 f1은 3분의 a 더하기 c고 f'1은 1을 쓰려면 당연히 얘를 뭘 해야 돼? 아니 당연히 프라임이 필요하니까 미분을 해야지. 근데 미분을 했어. 뭐 나와? ax 제곱 나와. 맞죠? 그럼 일로 와서 대입하니까 뭐 나와? a야. ac 나오겠지? 답 내면 돼.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이제 답은 냈어. 끝. 이 문제 끝났고 잘 관찰해 보시니까 재밌는 게 우리가 여기서 스몰 f 프라임을 구했는데 적분하고 구해 봤거든. 근데 해보니까 뭐 나오냐면은 f 프라임 x는 여기 있는 함수가 나와요. 여기 있는 함수가 여기 있는 게 미분을 하니까 얘가 나온단 말이야. 왜? 우리가 얘 의미가 뭐냐? 얘 의미가 누구를 미분하면은 얘가 되냐 이 소리거든. 맞습니까? 누구를 미분하면 ax 제곱이 되냐? 걔가 얘거든. 근데 걔를 미분했잖아. 그럼 당연히 얘가 나오는 거지. 정의상으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정리처럼 한번 써보면 자, fx를 적분을 해요. 인티그럴 dx 부정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요. x에 대해서 ddx. 그럼 뭐가 나온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긴 해. 그게 뭐냐면 얘가 뭐니? 얘가 배운 게 인티그럴 fx dx가 뭐야? 라지 fx 더하기 c램에 그럼 얘를 미분을 해봐. 미분하면 뭐 나와? 라지 f 프라임이 나오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암묵적으로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랑 같다고 하고 여기다 라지 f 쓴 거 아니야? 부정적분 자리에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온다? 스몰 fx가 그냥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요 안에 있던 p적분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봐도 좋겠지만 지금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 아니야. 라지 f 프라임이 우리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애초에 여기다 쓴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되는 거를 수식으로 보셔도 좋겠지만 그냥 정의 자체에서 인티그럴 fx dx가 뭐냐? 누구를 미분하면은 fx가 되니 이거를 구하는 거거든. 근데 걔를 미분했어.
그럼 fx가 나와야지. 맞습니까? 그럼 요거랑 비교해 볼 만한 게 뭘 비교해 볼 만한 거냐? 만약에 내가 dfx dx를 했어요. dfx dx. fx의 도함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표기법으로 뭐예요? f 프라임 x죠. 오, 글씨가 d dfx dx를 했다고. f 프라임 미분을 했다고. 얘를 갖다가 적분을 했어요. 요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수식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긴 한데 얘가 뭐라고? 얘가 스몰 fx 아니야? f 프라임 x 아니야? 스몰 f 프라임. 맞아? 근데 이 기호 파란색 기호의 정의가 뭐야? 누구를 미분하면은 얘가 되니잖아.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 당연히 f 프라임은 fx를 미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나온다? 우변에 fx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 여기 있는 미분 때린 이 함수가 부정적분의 결과물로 튀어나오긴 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가 지금 부정적분을 했잖아요. 파란색을 했잖아. 파란색을 한 게 마지막 결과물 아니야. 파란색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가 붙어야 돼? C가 붙어야 된다고 해놓고. 여기 있습니까? 계산할 때 이런 거 별로 문제가 안 되지. 니네가 이게 계산 문제가 아니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럴 때가 문제가 되겠지. 통상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분에서 얘는 적분을 한 후에 미분을 했을 때의 결과고요. 얘는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분하고 적분하고 역연산이라고. 역연산이 뭔데? 어차피 거꾸로 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그 역연산을 진행하면 당연히 처음에 했던 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신 부정적분을 나중에 하시면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붙어야 된다고. 얘는 부정적분이니까. 저희 집중 시키지 마. 아니 왜요? 알아들었어? 예. 개뿔아. 자, 질문 있습니까? 이거 안 쓰니? 책에도 없는데? 한 번에 듣고 이해 끝? 역시 하윤이 남달라. 아주 그지 같아. 자, 칠판 필요한 거는 강의 보시면 필요하고. 자, 다음 함수 f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까지 읽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 문장을 읽으시면 이 문장을 보고 위에다 수식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아, 라지 f 프라임은 스몰 fx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써놔야 되겠어요.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했다. 이 말은 라지 f 프라임은 스몰 fx다. 이런 거를 딱 보자마자 써놓으셔야 되겠고. 그래 놓고 나서 다음에 항등식이 있네요. f 스몰 f 1값 줬어요. 라지 f 2값 구하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겠지. 당연히 모르겠지. 왜? 그러니까요. 당연히 모르겠지. 뭐 해야 되겠어? 틀렸어. 미분할- 당연히 모르겠지. 왜? 이런 걸 안 써놓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이런 거를 빡 써놓으셔야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거를 써먹으려면 뭘 해야 되냐? 라지 f 프라임이 스몰 f인 걸 아니까 얘의 양변을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양변을 미분하시면 된다고요. 항등식이니까 되는 거예요. 방정식은 이런 짓 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항등식이니까 양변 미분 가능한 거고 양변 적분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방정식은 미분 적분 하시면 당연히 안 돼요. 쉽게 생각해서 야 x는 1인데 양변 미분해봐. 좌변 미분하면 뭐야? 1이지. 우변 미분하면 뭐야? 0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짓을 안 할 것 같지? 나중에 복잡한 문제 풀다 보면은 방정식인데 미분 때리는 애들이 있어.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공부하는 애들이나 때리겠죠. 양변 미분합니다. 그럼 좌변 미분하면 뭐예요? 라지 F 프라임이고, 아, 얘 미분해야 되네요. 얘 미분. 뭐 미분해야 돼요? 뭐 미분해야 돼요? 또 몰라! 무슨 소리예요? 고배 미분하셔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뒤에는 그냥 단순 미분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근데 여기서 라지 F 프라임이 뭐다? 스몰 f라고 써놨잖아. 그러니까 얘랑 지워지네. 그럼 정리를 해보니까 스몰 f 프라임은 2항하고 x로 나눠주면은 6x 빼기 더하기 2가 나와. 알겠어요? 오케이? 지금 내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중간 가정이 x f 프라임 x가 6x 제곱 더하기 2x인데 내가 얘를 x로 나눴거든. 양변을 원래 이렇게 나누면 돼 안 돼? 나누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니네 앞에서 이런 연속 파트에 문제가 있었거든. 연속에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누면 안 돼. 근데 자, 얘 연속이지 x? 얘도 어차피 지금 다항함수 미분한 애니까 연속이죠. 그죠? 연연이잖아요. 연연이면 어차피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는 나누는 게 아니고 분류를 하셔야 돼. x가 0일 때랑 x가 0이 아닐 때로 분류를 해가지고 f 프라임 x를 구하는 게 정석이야. 어떻게 구해? 0이 아닐 때는 나눠도 되지. 그때는 그지? 그럼 0일 때는 어떻게 구해? 0일 때는 못 구하잖아. 그래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 0일 때는 대입해야 되는데 못 구하잖아.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때는 얘가 지금 일종의 도함수긴 하지만 어쨌든 함수 아니야. 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대신 알 수 있는 건 뭐야? 얘가 다항함수니까 미분 때려도 다항함수거든요. 다시 말하면 얘가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르는 애를 뭘로 구하시면 돼요? 극한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극한으로 구하니까 뭐 나와? 2 나와. 그래서 그냥 합쳐서 하나로 써도 돼. 그래서 나눠도 돼. 나중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여러분이 상위권. 자, fx 구했습니다. f 프라임. 자, fx 구해야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 이제. 도함수를 알잖아. 원함수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봤잖아. f 프라임을 적분하시면 원함수가 나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인티그럴 6x 플러스 2를 갖다가 적분하시면 된다고요. 적분 완전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연산 뭐 오늘 하루 정도입니다. 하루 정도만 하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뭐예요?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라지 c죠. 근데 f1 값을 줬죠. 그럼 여기에다가 f1 쓰시면은 7이라고 하니까 C가 2인 게 나오네요. 암산 좀 했어요. 그 다음에 라지 F2 구하랬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항등식 X에 2 대입하시면 라지 F2는 2F2 빼기 8이 16에다가 2는 4, 20이거든. 스몰 F2가 필요하네. 그 스몰 F2를 여기서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 질문. 질문이 있니? 있어 없어 질문 없어요? 넘어가서 66쪽에 6번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정도분은 구경도 못하겠는데. 못해도 돼.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 예제인데 앞에 없던 건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도함수 f 프라임이 있는데,
F0를 줄 테니까 F1 뭐 마이너스 1 이값 구하래요. 쉽게 말하면 도함수 줄 테니까 원함수 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각각을 적분을 해가지고 fx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구간별로 적분을 해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거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굳이 이교를 잘 안 써. 여기다가는 그냥 한 번에 보고 적분을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맞기는 한데 그냥 바로 얘를 보고 적분을 하면은 뭐가 될지 우리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2x니까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고요. 1은 x가 되겠고요. 적분상수를 붙여야 되는데 밑에도 생길 거니까 원투 넘버를 좀 매기겠습니다. 넘버를 파점자로. 자, 그럼 밑에 거 적분은 인티그럴 안 쓰고 바로 해볼게요. 얘를 적분하시면 되거든요. x가 1 이상일 때 3x 제곱을 적분하면은 뭐겠어요? 얘는 누구 미분하면 얘 되냐 하시든가 아니면은 n제곱 공식을 쓰시든가 하시면은 x의 세제곱이 되고 4는 4x가 되고 더하기 c2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구간별로 적분을 한 겁니다. 요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 아니요. 주머니 손 빼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는 F0이 5라고 줬거든요. 그럼 0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요 위에다 대입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F0이 5니까 C1은 5라는 거 암산 빨리 나오고요. 그럼 이제 C2가 궁금한데 C2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C2를 구해야 여기에서 F2를 구할 거 아니야. 2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C2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어떻게 구해야 되는 시게? C2 어떻게 구해야 돼? 알아? 네. 오? 알면 대박. 씨, 뭐야 대박. 개뿔 알기는. 아니 대박. 조금 되죠. 저거 뭐? 그 다시 원상 복구 시킨 다음에 원사 복구? 원상 복구 시킨 다음에 원상 복구? 예. 나가. 진짜. 아 C2 어떻게 구해야 되는 시기? 지은이 C2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겠어? 발인지 몰랐어. 아, C2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첫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미분 가능 fx. 미분 가능 뭐가 된다? 미분 가능 뭐가 된다? 모든 식으로 뭔 개. 미분 가능이면 뭐가 된다는 거야? 연속이라는 거 아니야. 그잖아. 연속이니까 얘 연속 가지고 구하셔야 될 거 아니야. 하무좌에서. 하무좌 할 필요는 없죠. 뭐 많이 해봤으면은. 1에서의 좌극한하고 1에서의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같다니까 결론적으로 위에다가 1 대입한 거랑 밑에다가 1 대입한 게 같다. 이걸로 C2를 구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미분간이었어. 오케이? 알아? 연속. 연속 조건 뭐지? 연속 조건이요? 응. 그 연속적이면 되지. 그지? 연속 조건. 됐어요? 이런 거. 애들 쓰기가 좀잘 보려. 자, 쭉 넘어가서 70쪽 보겠습니다. 지금 해주는 거는 이따 저기 문제 좀 실어놨으니까 잘 설명 듣고 이따 맞추려는 거야. 서술형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자, fx가 인티그럴 6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2라는 부정적분으로 주어져 있는데 x는 2에서 극소값 2를 갖는데요. f가 그때 극대값 구하래요. 자, 우선 주어진 정보를 정리해 보시면은 2에서 극소값 2니까 우선은 f2는 2라는 함수값을 준 거고, 그 다음에 극소니까 f'2는 0이다 이거를 줬다,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fx가 어쨌든 부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를 갖다가 직접 적분을 때려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미분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순차적으로 우선 fx를 구해 보겠습니다. 적분을 하시면, 자, 6x 제곱을 적분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2x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ax 적분하시면 2분의 ax 제곱이 되겠고요. 12 적분하시면 12x가 돼서 c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모르는 미정계수가 a랑 c가 있는데 주어진 조건이 함수값 조건 하나, 미분계수 조건 하나니까 얘를 다시 미분. 근데 여기에서 얘를 기계적으로 미분하셔도 되지만 아까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서 그냥 미분을 해버리시면은 적분한 애를 미분하는 거니까 피적분함수가 그냥 튀어나온다 했습니다. 얘를 미분해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바로 그냥 6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2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함수 같은 거 쓰실 때 좌변 똑바로 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쓰고 얘만 쓴 애들이 수두룩한데 구분이 되겠습니까? 뭐가 뭔지. 그죠? 좌변 똑바로 명시를 해서 쓰셔야 된다고. 심지어 똑바로 명시를 해도 글씨가 그지 같으면 못 알아보는 판인데 명시도 안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요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훌륭해 하여봐. 그지? 예. 몇백이다. 제가 제일 훌륭하죠. 어디가? 예. 어디가? 이건 우리 책에는 좀 마땅한 문제가 없으니까 한 가지 유형은 서남계를 잠깐 좀 미리 컨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하셨던 분들은 앞에서 한번 했는데 미분 파트에서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죠. 함수 방정식이 아니 정확히는 항등식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함수에 대한 등식이 주어진 거 앞에서 한번 했었죠. 지은이 한번 했었지 이거. 그지? 지은이 했으면 한 거지 뭐. 너 했었지? 안 했는데요. 응, 넌 안 했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당시에 적당한 x랑 y를 대입을 해서 함수 값을 하나 구하랬거든. 누구 대입하면 되냐면 00 대입하면 돼요. 00. 00 대입하시면 f0 값이 나옵니다. 아, 얼마? 0인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애가 도함수의 정의로 도함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f'x를 정의를 써보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현식 이거 알지? 도함수 정의? 뭐야? 분자 불러봐.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입니다. 정의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분자를 어떻게 하냐?
이 주어진 이 등식의 y 자리에다가 h로 슬쩍 바꿔보시면 이 양을 쓱쓱 싹싹 하니까 분자가 뭐로 바뀌냐면은 fh 빼기 xh로 바뀌어요. fh 빼기 xh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얘를 갖다 하트로 찢습니다. 하트로 왜 찢는지는 또 이것도 경험이죠. 보이니까 찢는 거죠. 보이니까. h분의 fh가 하나 나오고 뒤에 거는 하트로 찢으면 x인데 극한 처리해봤자 그냥 x입니다. 요렇게. 그때 얘가 이제 뭐냐 이거죠. 얘가 이제 뭐냐 이거를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게 미분 파트 공부가 잘 됐냐 이거죠. 시윤이 제가 뭐예요? 빨간 동그라미가? 뒷말이 명확해야 되는데 F 프라임 뭐? 못 들었어. 틀린 게 아니고 못 들었다가. F 프라임 뭐? 그렇죠. F 프라임 0입니다. 그게 첫 들어있지. F 프라임 0. 왜? 여기 F0이 0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빼기 F0 줘도 무방해요. 나중에는 딱 보고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f 프라임 0이 됩니다. 어차피 저차피 얘는 상수야. f 프라임 0 알아? 몰라. 대신 f 프라임 1을 줬어. 그럼 내가 f 프라임 x는 아니까 f 프라임 1은 뭐야? 마이너스 1 더하기 f 프라임 0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a라고 쓰셔도 무방해요. a인데 이게 얼마야? 3이라며. a가 얼마야? 4야.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 도함수 단원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만 구하면 앞에 도함수 문제인데 얘는 마지막에 물음이 원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적분까지 배웠으니까 세 번째 3단계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단계로 이제 원함수를 갖다가 위에서 구한 도함수의 부정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얘를 적분을 하면 된다 이거죠. 결론은 적분하시게 되면은 천천히 보면 뭐 해서 마이너스 x니까 더하기 1 2분의 1 x의 제곱 4는 4x 더하기 라지 c. 근데 여기 위에서 함수값을 써놨죠. f0은 0이니까 라지 c 얼마? 0.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스몰 fx를 구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답이겠죠. 이렇게 푸는 건데 완전 내신용 그냥 완전 빈출. 아주 무난한 내신용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더럽고 복잡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함수로 주어진 등식 문제는 다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적분까지 다 배웠으니까 세 단계로 보시면 돼요. 미분만 했을 때 도함수는 2단계에서 끝이고 적분 배웠으니까 3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너무 자, 거기 교재 저기 아까 밑에 있던 거 그거 풀어보세요. 됐어요. 배운 데 그 밑에 있는 거. 정적분부터 달라졌는데 정적분의 정의가 달라져서 정적분의 정의를 어마어마해. 자꾸 정의를 바꿔. 수학적인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약속이 돼 있는 건데 자꾸 우리나라는 그걸 마음대로 바꿔. 자, 정적분 정의입니다. 자, 다친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 fx의 그래프가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좀 여기 맞죠? 페이지가. 그죠? 우리 친구 오늘 훌륭해서 자, 다친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원래 불연속인 함수도 할 수는 있어요. 적분을 할 수는 있는데 고등교과에서는 연속인에만 다루고요. 우리는 이 적분을 갖다가 들어봤나요? 리만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리만이라는 수학자 이름 따서 리만 적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무슨 들어봤어? 2반 말고. 자, 그래서 fx가 있어요. 그때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봐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a,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x는 a에서 x는 b까지랑 이 fx랑 x축으로 요 둘러싸인 넓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지? 넓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지? 저 넓이를 갖다가 이 넓이를 갖다가 요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저 넓이를. 그리고 얘를 갖다가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읽고 요거를 갖다가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정적분이라고. 그냥 그렇대. 자, f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요. 만약에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아요. 요 정도가 a고 요 정도가 b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f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애를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약속을 하자. 정의를 하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적분이라는 건 어떤 구간이 있는데 주어진 구간 연속인 그 구간에서 그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정적분이라는 거는 둘러싸인 넓이랑 같아. 만약에 그 구간에서 함수가 음수야. 0보다 작아. 그러면 그 정적분이라는 거는 그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 알겠습니까? 그때 그 정적분이라는 걸 기호로 앞에서 배웠던 부정적분이랑 똑같은데 여기에 인티그럴의 아래랑 위에다가 AB가 붙어있고 그 AB의 정체는 내가 가진 그 닫힌 구간 이렇게. 그럼 만약에 어떤 닫힌 구간이 있는데 그 닫힌 구간 안에서 함수가 양인데도 있고 음인데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인데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함수가 양인데도 있고 음인데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쟤를 갖다가 두 가지를 다 접목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에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찾으면 되죠 그거야. 여기에 X값을 찾아도 얘가 C라고 쳐. 그러면은 우선은 닫힌 구간 A, B에서 이 상황에서의 정적분 A에서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양인데도 있고 음인데도 있으면 그러면은 양인데 음인데를 끊어요. 그래서 A에서 C까지는 우리가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요 넓이를 S2라고 하면은 S1, S2라고 하면은 그 닫힌 구간 안에 양인데도 있고 음인데도 있으면은 방금 배웠던 정적분 정의에서 양인데는 정적분이 넓이랑 같고 음인데는 정적분이 넓이에 마이너스랑 같다 그랬으니까 양인데는 정적분이 그냥 넓이 쓰면 되고 음인데는 정적분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함수의 구간 안에 양음이 다 있을 때의 정적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 understand?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좀 배경식을 얘기를 해주자면, 자 봐요. 이게 정적분이라 그랬거든. 얘가 지금 정적분이야. 얘가 정적분인데, 정적분은 넓이랑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거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는 양일 때에는 넓이랑 같댔거든. 이게 어떤 의미냐? 기하학적으로는 x가 a에서 b까지, 아까 이 인티그럴 기호가 어디서 왔다 그랬냐면, 참고로 알파벳 S자를 갖다가 길게 늘어뜨린 거라 그랬거든요. 이 S의 이니셜은 여러분이 썸에서부터 온 거고, 합이에요. 합.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x가 a인데에서 b인데까지 fx를 싹 다 더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fx가 뭔데? 함수값 아니야? 함수값을 싹 다 더했다 이 소리야. a에서의 함수값이 얘 아니야, 그죠? 근데 b에서의 함수값이 얘 아니야. a에서 b까지 모든 실수들의 함수값을 다 더한 거야. 그럼 이 바로 옆에 함수값은 이거지, 이거 얘를 다 더한 거라고. 함수값을. 적이 뭐야? 나도 한문 잘 못하지만 쌓는다는 의미거든. 예? 쌓는다는 거야. 뭐를? 선을 갖다가 계속 쌓은 거야. 예? 선이 모여서 뭐가 돼? 면이 되잖아. 강물이 모여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양인데는 그래서 넓이랑 같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음인데는 왜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려는 거야? 음인데는 함수값이 다 음수잖아. 얘가 다 음수. 근데 넓이는 얘네들의 길이만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적분. 자, 용어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정의는 받고, 자, 정적분에서 동일해요. 여기에 있는 요 fx를 갖다가 똑같이 p적분함수라고 불러요. 똑같아요. 그리고 요 dx에서 x를 적분 변수라고 불러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럼 아까 부정적분에서 추가되네. 요 ab만 있는데, 요 ab를 뭐라 그러냐? ab. 우선은 요 닫힌 구간 AB를 내가 적분을 하는 구간이다 해서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다 당연한 거고. 근데 요 AB라는 거는 그 구간,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운 그 구간이라는 거의 끝이잖아요. 끝. 얘는 시작하는 데고 끝나는 데고, 끝. 둘 다 어쨌든 끝에거든요. 가생이 끝에. 그래서 요 인티그럴의 요 밑에다가 쓴 이 a를 갖다가 우리는 얘를 아래 끝이라고 불러요. 아래 끝. b를 갖다가 위 끝이라고 불러요. 이거 다 용어니까 당연히 익숙해지면 별거 없습니다. 아래 끝, 위 끝 이렇게 부릅니다. 아래 끝, 위 끝. 너무 훌륭해서 미쳐버리겠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다가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들어온 자, 적분과 미분의 관계입니다. 적분과 미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뭐 관계가 있겠지. 자, 무슨 관계냐?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증명을 안 해. 대부분 교육과정에 이게 다시 들어왔다 그래도 아마 증명 대부분 안 할 거야. 그냥 애들은 대부분 그냥 넘어갈 텐데 저 결과적인 것만 기억하고 우리는 그냥 가볍게 한번 봐보시면 자, 뭐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x축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구간이 좀 a는 상수인데 여기는 이제 x는 이제 움직이는 거지, 그죠? 그때 내가 그럼 이 x가 움직이니까 이 둘러싸인 넓이가 당연히 변할 거 아니야? 이 둘러싸인 넓이를 sx라는 하나의 함수로 볼게. 예? 이렇게. 자, 그럼 방금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sx는 뭐가 되냐?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x dx라고 쓰면 되지, 그지? 근데 fx dx라고 쓰려니까 x가 막 남발되고 있잖아. x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를 잠깐 ft로 좀 바꿀 거야. 그래서 여기 변수도 t로 바뀔 거고. 알겠습니까? 저렇게 막 바꿔도 되냐? 돼요. 왜? 여러분이 함수라는 거는 어차피 변수의 모양은 중요치 않습니다. fx가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 fa가 a 상수 아니야. 변수야. 2a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거든? 함수는 변수의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요. 변수의 모양에. ft는 2t 플러스 1 당연히 같은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에서는 변수를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바꿨어. 대신 그러니까 여기를 바꿀 거면 여기도 바꿔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바꿨습니다. 바꿨고, 자, 여기에서 A에서부터 X에서부터 적당하게 X가 이만큼 변화됐을 때의 넓이의 변화를 좀 볼게요. 그때 요 폭을 갖다가 내가 델타 X라고 하겠습니다. X의 변화량. X가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당연히 넓이도 변할 거 아니에요? 저 넓이를 갖다가 델타 S라고 해보겠습니다. 델타 S. 그러면 델타 S라는 애는 무슨 식이 성립하냐는 건데, 부등식이. 자, 얘는 지금 닫힌 구간에서 연속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그죠? 자, 그럼 앞에서 살짝 배웠는데 여러분이 크게 중요한 정리가 아니다 보니까 까먹고 넘어갈 수 있는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닫힌 구간 연속이면 구간에는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봤을 때 여기가 요 정도가 최소값이겠죠. 요 정도가 최소값. 맞아요? 요 구간에서 델타 X만큼의 구간에서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최대값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 델타 S에다가 델타 X가 아니고 델타 S라는 이 빗금친 파란색 넓이는 최소값에다가 델타 X 더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최대값에다가 델타 X 곱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얘보다는 어쨌든 크거나 같을 테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세 군데를 갖다가 다 델타 X로 나눠줘요. 그러면 얘는 M 남죠? 델타 X분의 델타 S가 되죠? 얘는 라지 M만 이렇게 남겠죠. 어차피 델타 X는 양수니까 나눠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됐어요? 자, 여기다가 리밋을 줍니다. 델타 X를 어디로? 0으로 보냅니다. 델타 X를 좁힌다 이거죠. 0에 가깝게. 그러면 최소값 뭐가 되겠니? 스몰 m이라는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뭐로 가까워지겠어? fx에 가까워지겠지. 델타 x가 좁아지면 이게 좁아지니까. 맞아요? 얘가 어차피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극한 처리하시면은 fx에 가까워지겠지?
요 x일 때의 함수값 여기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최대값 fx에 가까워지겠지? 샌드위치죠? 아, 얘가 그러면 극한값이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거죠. 근데 얘가 뭐니? 얘가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 이게 뭐야? 우리가 아는 표기법으로 이게 ds dx죠. 이 표기법이랑 똑같은 게 얘라 그랬어. 도함수 정리할 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 맞아? 아하, 샌드위치. 니네가 스스로 증명을 해볼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어. 근데 적어도 증명이 이해가 안 될 만큼 난해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쁘게 쓰면 S가 뭐였어요? 여기 있죠. 적분과 미분의 관계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라는 애를 갖다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게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다. 이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예요. 이 결과가. 이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 증명 안 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이 결과만 외울 거야. 여러분도 나중에 아마 그렇게 되는 분들 많이 있을 거고. 증명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도 없지만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선배들은 이거 안 했고요. 자, 선배들은 미적 2까지 해도 이거 안 했고 증명 안 했고 어렵다 그래서 뺐거든. 교육과정에서 15 개정에서 빠진 거야. 근데 22 개정은 다시 들어온 거야 또. 진짜. 자, 그래서 됐어요 이렇게. 됐죠? 이게 적분과 미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왜 하냐?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뭐가 중요하냐? 야, 여기 라지 S에 이게 프라임이잖아 일종의. 맞아? 얘가 우리가 아는 표기법으로 쓰면 라지 S 프라임 X 아니야 이 표기법이. 그럼 우리는 라지 S는 뭐가 돼요?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개념 아니야? 맞아? 근데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내가 라지 fx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대문자로. 오케이? 근데 부정적분들끼리는 아까 봤다시피 부정적분들끼리는 어쨌든 뭐만 차이 나냐? 적분 상수만큼만 차이 나지. 부정적분들끼리는 지네끼리 상수만큼만 다를 거 아니야. 아무튼 얼마인지 모르지만. 맞아? 이런 관계가 성립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x에다가 a를 대입을 해봐요. sa가 되거든. sfa 더하기 c가 되거든. 근데 sa가 뭐냐? 일로 와봐. a에서 a까지의 넓이. a에서 a까지의 넓이죠. 그럼 a에서 a까지의 넓이는 얼마야? 선이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예요? 0이 돼요. 그러면 라지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FA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여기다 써요. 그리고 저식을 다시 이쁘게 써요. 라지 FX가 뭐야? 인티그럴 A에서 X까지 FT DT는 뭐가 돼? 라지 FX 빼기 C가 라지 FA로 이렇게 바뀌지?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 상황에서 요 x의 변수 자리를 이게 변수가 아니고 여기다 이제 임의의 상수를 넣어도 되는 건데 여기다 내가 b라고 바꿔 쓸게요. x를 b라고. 그리고 더 이상 변수 x가 중복되질 않으니까 우리는 변수는 x가 좋으니까 얘를 이제 x로 다시 바꿔 쓸게요. 이렇게. 그럼 요런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인티그럴 a에서 b까지 fx dx라는 정적분을 아까 전에 정적분이 뭐다를 배웠거든? 그럼 정적분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이 관계식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구해요?
라지 F에다가 B를 대입한 거에서 라지 F에다가 A를 대입한 거를 뺀다. 라지 F의 정체는 뭔데? 요 스몰 fx의 부정적분에다가. 그래서 우리 이제 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기호로 어떻게 쓰냐? 라지 f b 라지 f a를 갖다가 대괄호 표시하시고 여기다가 라지 f x를 쓰고 여기다가 a b를 쓰면은 얘가 요 기호입니다. 수학적으로 요 기호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갖다가 계산하는 이런 관계식을 얻어냈고, 우리는 이 관계식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 얘가 여러분이 미분적분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적분의 뭘 써주냐?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정리가 좀 달라진 게, 니네 선배 때는 정적분을 이거다라고 가르치면서 시작을 해요. 그냥 정적분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게 바뀌어서 정적분을 우선 넓이 가지고 정의를 새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통해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거를 갖다가 유도하는 게 교과서에 있어요. 이제 요게 교과서에 있어. 이네 미원에. 이 말은 뭐 굳이 몰라도 상관없는데 대학 가서 쓰실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리죠. 미적에서는, 미적분학 쪽에서는 정적분입니다. 자, 요 이제 정적분, 이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책에는 뭐라고 써놓냐면은, 요 말이 교과서에는 옆에 짤막하게 정도 있어요. 교과서의 메인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 이렇게 안 하고, 교과서에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로 써놓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관계는, 니네가 부정적분 왜 배웠냐? 정적분을 구하고 싶어. 그럼 정적분을 구하려면 우선 부정적분을 구해놓고 거기다가 아래 끝, 위 끝 대입해서 이렇게 빼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정적분과 적분의 관계는, 정적분의 관계는 이렇다. 그 관계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른다 라는 정도.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이제 참고적인 성질이, 여기 이게 뭐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다 여기 내 있는 내용. 61쪽에 있는 내용이 제 선생님 지금 설명해 준 건데, 여러분이 그냥 보셔도 뭐 말도 안 되게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안 해준 거 중에 요 얘기 하나 보시면 참고. 정적분에서 인티그럴 a에서 a까지의 정적분은 0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은 정적분 값은 항상 0입니다. 정적분의 정의 도형의 넓이 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요거 이제 넓이 관계에서 하나의 정의야, 정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하고 B에서 A까지의 정적분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적분 구간의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꿔줄 거면은 정적분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처리를 해라. 이런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는, 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인티그럴 정적분, 예를 들어서 2에서 3까지 fx dx다 라고 하시면은 요 놈의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2, 3 대입해서 빼는 건데, 항상 위 끝이 아래 끝보다 클 필요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얘가 3에서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냥 이놈의 부정적분 구해놓고 여기에다가 윗끝은 위에 있는 게 윗끝이야. 작은 게 윗끝, 아래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빼면은 된다 라는 정도까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